일단 중동 지역에 3개국이 이제 채택해서 계약을 다 맺었는데 상황은 동일하게 겪고 있고 이제 이게 막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근데 또 엄밀히 따져보면은 미사일 발수가 집중적으로 떨어지고 하는 데는 또 아랍에미리트고, 또 지금 오늘 현재로서는 사우디에도 뭐 몇 발 떨어지는데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나 이라크도 뭐 급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미사일을 맞는 입장에서는 쏟아지는 숫자에 비교를 하면은 여전히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먼저 달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가 천궁2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천궁2의 유격률 화재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중 언론 매체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틀렸는데, 처음에 급하게 기사 나온 거는 좀 날짜가 하루 또 지나니까 93%,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96%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투입된 미사일 발수는 60여 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68발이라고 또 하고요, 업체를 통해서. 그리고 이 포대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게 납품을 시작을 한 거는 아니었고, 실제 정식으로 사전에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군인들 양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용으로 한 개 포대를 먼저 납품을 했고, 보통 무기 수출에 있어서는 교육 훈련용이 먼저기 때문에 실전용으로 치지 않고, 근데 이번에 워낙 급하게 이제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개 포대는 현재 우리가 공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천궁 1, 2 시리즈의 그 레이더가 폐사, 좀 구형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벌써 20여 년 전에 등장한 거고, 그럼 디자인은 좀 사실 그래요. 멋이 좀 없고 좀 둔하게 보이고, 근데 어쨌든 그 성능도 이미 시대에 좀 뒤떨어진 거 아닌가. 뭐 소프트웨어가 이제 해당되는 중동 지역에 맞게 개선이 되고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소요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사막 버전으로서 좀 발전을 시키자.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능동 방식, 그러니까 먼저 거는 수동 방식이라면 이건 능동 A사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해서 그 시제품을 우리 대한민국 하나 시스템에서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그거를 또 현지에서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 용도로 레이더를 포함해서 한 개 포대가 빌려준 거, 임대. 그래서 나중에 돌려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존재하는 게 두 개 포대인데, 두 개 포대가 다 동원됐고, 뭐 다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무슨 모형도 아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68발을 쐈다. 그래서 명중률은 96%, 사실상 100%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소모된 탄을 빨리 급하게 보충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국제 C-17 수송기, 대형 수송기죠. 이거를 급히 보냈는데, 평상시 같으면은 이번에 이란전 발사하기 전에는 아랍에미리트의 그 C-17 수송기가 수시로 자기들이 어떤 다른 군사 목적으로 뭐 실어 날려야 되는 것이 있어서 엠바고 걸린 상태로 인천공항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의 주변에 소위 서식을 하면서 사진 찍는 매니아들이 많이 찍어서 저도 여러 차례 봤는데, 이번에는 장소가 그 미사일 제작사가 가까운 구미에 있거든요. LIG가 구미 공장인데, 그러면 당연히 대구 공항이 대구 기지가 가깝죠. 그래서 그쪽으로 한미연합사 우리 국방부 승인을 받고, 대구 기지는 미군하고 같이 사용하는 유사시에,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또 연합사의 승인도 뭐 있어야 되겠죠, 절차가.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들어와서 실어 갔습니다. 뉴스를 보면 천궁2 추가 제공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방금 또 설명해 주신 얘기랑도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아서요. 실제로 수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중동 지역에 3개국이 이제 채택해서 계약을 다 맺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아랍에미리트 UAE가 22년도에 계약을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세 번째가 이라크.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에 23년도, 4년도 사이에 한 거고, 이라크가 이제 작년에 계약을 맺은 건데, 상황은 동일하게 겪고 있고, 이제 이게 막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근데 또 엄밀히 따져보면은 미사일 발수가 집중적으로 떨어지고 하는 데는 또 아랍에미리트고, 또 지금 오늘 현재로서는 사우디에도 뭐 몇 발 떨어지는데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나 이라크도 뭐 급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미사일을 맞는 입장에서는 쏟아지는 숫자에 비교를 하면은 여전히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먼저 달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사우디나 이라크도 불안을 하겠지만은 계약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설득해서 보내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26년도 6월 이후에 아랍에미리트는 원래 납품이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6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은 한 개 포대를 뭐 완성해서 보낸다면, 그 다음 포대를 그 중간의 기간을 좀 더 단축을 하겠죠. 그냥 연속적으로 보낼 수 있는, 뭐 월별로. 그러니까 뭐 6월 달부터 시작하면은 당장 뭐 7월 달에 보낼 수는 없겠지만, 뭐 연말에 12월 달에 다음 포대를 보낸다든지. 그래서 그런 공기를 단축해서 연속으로 빨리 줘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해 있죠. 그러면 그게 끝나면은 또 종료되는 게 아니라 사우디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시간상으로는 이제 2030년, 2032년까지 원래 얘기가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전쟁 상황 때문에 전쟁이 이제 가라앉아도 당연히 이제 발주국에서는 최대한 단축해달라. 그러다 보면은 이제 2030년까지는 단축해도 한 2년 단축 정도 최종적으로 이라크까지 포함을 시키면. 그래서 이게 지금 방산업체가 무조건 상황이 좋다, 즐길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거를 일단 납품해야 되잖아, 물건을.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관계자들은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나 방사청이 행정 처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가 시작이죠. 마치 폴란드의 전차나 자주포 서둘러서 달라. FA50 포함해서 주다 보면은 우리 물건도 빼주는 경우도 있었고, 폴란드 상황은. 그러면 또 그쪽에 지금 SNS고 뭐 유튜브 세상이니까 그거를 또 비판하고 어떤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또 부작용이고, 그걸 빨리 갖다 줬는데 뭐가 빠졌다든지 일상생활에 물건 납품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죠. 이거 다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니까 그쪽에서는. 천공투가 화제가 되면서 뭐 천무, LSM까지도 관심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 수출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천무하고 LSM 실제로 해외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미 이란전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서로 주고받은 거는 먼저 번에 뭐 24년도, 25년도에 이제 수시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는 이번이 처음이지만은 현재보다 지금 미국이 아주 대규모로 개입하기 전에 뭐 작년, 재작년 상황이 있었는데 뭐 12일 전쟁이라 하는 것도 있었고 그때부터 이미 탄도탄에 대한 관심은 중동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폴란드에 이어서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고 공격해야 되니까 반격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날라오는 걸 막아야 되는데 고도가 중고도, 이게 천궁투가 중고도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MSM이라고 그래요. 미디엄 뭐 해가지고 중간고도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더 높은 고고도. 그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의 사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에로 1, 2, 3 시리즈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LSM을 단기간에 10년 사이에 또 개발을 다행히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발을 뭐 하는 중은 아니고, 이거를 양산을 어떻게 설비를 이제 만들어서 구축해서 양산을 할지.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 납품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계약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니까 그런 와중에 중동 지역에서 아주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에 이제 천궁2뿐만 아니라 LSM-1형이 있다. 이게 미국의 사드에 어떤 준하는 미사일이다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언제 얼마 가격에 납품 기간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를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쪽 측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제 사우디, 뭐 아랍에미리트, 뭐 옆에 있는 카타르, 쿠웨이트, 뭐 바레인 전부 다 포함해서 지금 이란에서 엄청나게 쏴대니까 소모가 되잖아요. 뭐 그게 뭐 미국제다, 이스라엘제다 할 것 없이 다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충하려면은 한 개 국가에만 의존할 수 없고 동시다발적으로 다 계약을 맺어야 되고 그들은 일단 비축해 놓은 돈이 있으니까 산유국이기 때문에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이제 예비비는 있으니까 또 중간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봉쇄가 돼서 뭐 석유 수출이 좀 옛날보다 못하다 뭐 그건 나중 일이고 당장 돈을 갖다 쓰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일반 물건 거래할 때 누가 먼저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빨리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LSM까지. 그래서 지금 이게 계약까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워낙 그 이란 미사일의 어떤 뭐 득세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방어용 고고도 미사일 LSM 그리고 천무 공격용 미사일. 천무라는 건 기존의 다연장 로켓포. 이 차량에 포드 형식의 로켓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평상시 80kg짜리인데 이거를 로켓 안에 그 관을 드러내고 큰 관위로 2개를 넣으면은 기본 300km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 탄도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만들고 있고 폴란드가 또 제일 먼저 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거리가 아랍에미리트 지역에서는 이란 땅이 가까우니까 300km까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이렇게 올라가면 거리가 벌어지죠. 테헤란 쪽이다. 그 보복을 하려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500km짜리까지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건 또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이제 통제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탄도탄이 확산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뭐 수출을 이제 나토 중심으로 하는 거 지금 폴란드라든지 근데 나머지 동맹국 특히 뭐 대한민국이 이거를 이제 500km 넘어가는 거를 이제 판매를 할 시에는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좀 안 좋은 면이 부정적인 면이 있을지 없을지를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한미 동맹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무슨 뭐 신식민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 이거는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수출의 분야가 기존의 폴란드 중심의 전차 자주포에서 이제 날아다니는 거 쏘는 걸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슈가 이 천궁2라든지 이런 LSM이 이번 3월 달에 무한정으로 이슈가 돼서 방송용으로 써먹을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 3월 25일이나 26일에 드디어 고대하고 기다리던 KF-11의 실전 배치가 대통령 행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전 세계에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수출 상품으로서. 그런 부분은 옮겨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천공투와 무한정의 어떤 이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현재 천무 ASM 관심을 보이고 있던 나라는 또 어디가 있고 이번에 수출이 좀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 제품을 좀 눈여겨볼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 어딘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전쟁이 지금 순서대로 연도별로 발생한 지역별로 보시면은 그다음에 투입되는 국방비나 아니면 원조, 나토에서 준다든지 이제 이런 비용, 미국에서 원조를 해준다든지 비용을 그대로 보면은 일단은 유럽, 나토 지역인데 유럽의 나토 지역은 전통적으로 서유럽이 중심으로 이제 냉전 시절 때 버텨왔는데 지금은 이제 동유럽까지 다 확산돼서 그 안에서 나토가 돼 있고 지금 북유럽까지 다 합해졌고요. 근데 그 성향, 근성들은 그대로 변동이 없어가지고 동유럽 중심으로 이게 계속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뭐 전차 자주포, 미사일, 전투기 다 포함해서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폴란드 한 개국만 지금 대량으로 발주한 거고 루마니아는 지금 한계가 있어서 재원 마련이 쉽지가 않고 왜냐면 먼저 폴란드에 투입이 되니까 뭐 미국이나 나토 쪽에서 그쪽에 먼저 배정하고 우크라이나도 또 줘야 되니까 세 번째 루마니아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근데 롱텀으로 길게 보면은 그 지역까지 방벽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유럽의 그 거만한 프랑스, 독일 특히 프랑스가 거만한 입장 옛날부터 자기가 자국산 무기엠 하면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미국의 비공식적인 기술을 받아서 항공모함이 뭐 캐터펄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원잠 기술도 출발점은 그런 건데 절대 공개를 안 하죠. 자기들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프랑스가 이제 그런 거 많이 컨트롤하면서 불협화음을 내는 게 프랑스고 이제 독일은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 현재 트럼프한테 영국은 또 다른 간신배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자기들이 옛날에 이라크전 때 욕먹은 게 있어서 그래서 그게 지금 언론에서 회자되는 걸 그대로 보시면은 옛날에 그 과거 20년 전 이라크전을 보면 그대로 이게 대입을 해보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나토 지역에는 역시 전통적으로 동유럽 국가들 방벽 폴란드가 있으면 밑에 루마니아 있고 근데 옆에 불가리아가 있고 그리스까지 있는데 얘네들이 또 불가리아는 또 친러 성향이 아주 남아있고 그 어떤 그 구조 자체가 나라가 그리스는 독일이 컨트롤하는 게 많고 근데 루마니아가 우리 K방사에 있어서 완성이 아직은 안 된 거죠. 중간점에 있는데 근데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유럽에서는 루마니아 그리고 나머지 중동 지역은 이제 이집트, 북아프리카 이집트부터 해서 이제 이스라엘, 뭐 요르단, 레바논 이렇게 있는데 시리아는 망했고 그러면 나머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로 보면은 이제 연안 국가들 지금 미사일을 맞고 있는 이게 이제 이런 미사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을 나라의 땅덩어리 규모에 맞게 사갈 거예요. 땅덩어리 왜 얘기하냐? 발해는 요만해요. 도시국 같은 형식에 거기서도 뭐 재원도 그렇고 아무리 석유가 나온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뭐 사서 어디다 갖다 놓을 건데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고 눈치 엄청 보고 땅의 규모에 맞게 카타르 요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오만은 이만하고 근데 사우디가 전체 차지하는 거죠 땅덩어리에서 그게 그냥 우연찮게 그 비례되는 거고 국방비 쓰는 것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그럼 결국에 사우디가 옛날부터 걸프전 91년도 걸프전 끝난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CSS 시리즈 소위 동풍 마이동풍 동풍 시리즈를 샀어요. 미국의 무기인 하에. 근데 그게 벌써 35년 6년 전에 대해서 지금 폐기됐고 그래서 사우디가 왜 그러면 그 당시에 걸프전 끝나자마자 그걸 사왔냐. 그 당시 이라크는 또 망하지는 않고 걸프전에서 이제 쿠웨이트를 찾았는데 이라크가 또 스커드 탄도탄을 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잠재적으로 그걸 보고 이란이 그때부터 탄도탄을 대량 구비를 생산을 했었고 그래서 잠재적으로 중국에서 사올 수 있는 데가 중국밖에 없으니까 사우디 그때 장만을 했는데 지금은 다 폐기됐고 그래서 과거의 역사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천무 시리즈의 탄도탄은 단거리 탄도탄을 도입을 할 것이다. 근데 그게 500km로 넘어가면은 미국의 아주 면밀한 협의가 따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499km, 499. 근데 이 499km라는 게 상징적인 거고 미사일의 비행체이기 때문에 실제 쏘면 더 날아가요. 고도에 따라서 쏘는 고도나 이렇게 사거리 어떤 지형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 그건 상징성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어떤 외부적인 거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499까지는 이제 맞출 수 있고 근데 그 미사일은 왜 499km는 누가 설정했냐 미국이 했는데 지금 에이테킴스라는 그 미사일 탄도탄 그전엔 300km가 러우 전쟁에서 계속 쓴 거고 그거를 300km 이상 넘어가는 거를 우크라이나한테 준다 만다 계속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다 뒤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개발한 에이테킴스 시리즈 중에 프리즘 이게 500km짜리거든요. 중국을 상대로 이제 급히 만들었는데 그게 이번에 지금 최근에 쐈어요. 이란의 그 변방 지역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 공식적으로 499km인데 500km 이상 날아가고. 자기들은 이제 테스트 다 해봤고 실전 테스트를. 그러면 경쟁이라는 얘기죠. 천무의 탄도탄 발사 그 차량하고 경쟁이 되는데 그냥 외형적인 경쟁이고 이거를 조달을 할 때는 해당 나라 국가들이 연안 국가들이나 사우디가 이 공장 라인이 이게 다 지금 만만치가 않으니까 동시에 발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폴란드처럼. 그래서 공격용 무기인 천무 시리즈가 그동안 시제품을 2018년부터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뭐 그림으로 화면으로 공개했는데 1, 2, 3가 있는데 그게 또 이제 팔릴 시간이 이제 왔구나. 더 개량된 게 10년이 지났으니까 또 개량형을 내놓을 것이고 그래서
공격용 무기로는 이제 천무 시리즈, 탄도탄, 단거리. 그다음에 LSAM은 급하게 LSAM 1형이 어떤 계약이 될 텐데 이게 또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LSAM2가 방위사업청이 발전했어요. 개발하겠다고. 근데 앞으로 이건 예산을 투입하고 서둘러도 한 2030년까지. 그다음에 천공 3도 있고. 그러면 이것들은 왜 기존 게 뭐가 이렇게 시원찮나 할 텐데 지금 이란이 바뀌고 지금 한 발 한 발 쏘는 게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이게 전쟁이 이 미사일전이 좀 더 늘어지면은 이달 말까지라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늘어지면서 단기적으로 봐도 이달 말까지. 그러면 그 다다음 주 정도에는 극초음속을 중심으로 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막아야 되는데 기존 가져가 있는 그 수출한 미사일들은 못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ADD랑 방사청이 아니까 국방부에서 아니까 북한도 극초음속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걸 대비하자. 빨리 개발해라. 뭐 10년 못 준다. 5년 이내로 줄여라. 그래서 마치 영화의 시리즈처럼 천궁 3, 그다음에 LSAM2가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또 연속으로 나갈 거예요. 그냥 급한 대로 천궁 2, LSAM 1형이 이제 계약이 돼서 먼저 가고, 그럼 그 다음 후속으로 시리즈, 영화 시리즈처럼 이제 나갈 거고, 드디어 이제 트렌드가, 무기 수출 트렌드가 이제 다음 단계로 바뀌는데, 완전한 2단계가 아니라 1.5단계로. 기존의 플랫폼, 알려진 플랫폼을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신생으로 등장해서 완성된 거는 KF-21이에요. 지금은 개발 기간이었고. 그래서 왜냐면 천궁2가 일형은 이미 존재했었잖아요. 다 알려져 있었고 계약도 다 되고 있었고 천궁2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다 얹혀서 천무의 탄도탄까지 이제 나가고 천궁 뭐 3까지 계약하면 이제 그런 다음 단계 1.5단계로 갔다가 KF-21이 이제 어디서 계약이 된다. 그건 2단계. 그걸 합해서 천궁2, 3, 뭐 추가로 LSAM 1, 2, 그 다음에 묶어 패키지로, 그 다음에 KF-20까지 묶이면 이건 2단계 수출. 2030년 전까지. 2030년 넘어가면은 국산 각종 유도 미사일들 이제 나올 예정인데 2032년부터 이제 그게 이제 합류하고 뭐 잠수함 수출이 이제 캐나다가 조만간 성사되면은 또 사우디아라비아 잠수함 수출도 그때는 이제 계약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딜리버리 한다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호위함이나 구축함 쪽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가 품목은 지금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뒤로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폴란드 K방산 규제 시작에 불과한 거고 품목도 뭐 전차 자주포 FA-50 겨우 껴넣고 그래서 다음 단계는 지금 이게 천궁2의 의미가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이번 달 말에 25일에서 26일 양일간 중에 이제 보안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제 가는 거죠. 행사하면 이제 크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31일 날 인도네시아 그 우리 무기 수출 때문에 KF-11 속세인 대통령이 와서 1차 계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10년 전에는 이제 소위 KF-11의 블록 기본형, 블록 1을 이제 얘기해서 막 시간 끌고 돈도 제때 안 주고 막 먹튀할 것처럼 했는데 그걸 10년 지나니까 그걸 우리가 블록 2를 방위사업청에서 서둘러서 기획을 해서 빨리 이걸 단축해서 멀티럴 전투기로 내놓겠습니다. 시간 단축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보도를 하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저 실제 그렇게 할 것 같으네. 그러면 48대를 받아야 되는데 서로 계약을 이제 한 게 이걸 또 나눠서 사자. 또 양국 간의 관계도 우호 증진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30일 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제 양국 간의 정상회담할 때 공식적으로 1차분 16대를 이제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기가 지나면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16대, 16대, 16대 하면 48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동안 속상한 게 많고 유튜브 뭐 여러 방송에서는 많이 우리가 인도네시아 공격했는데 이제는 좀 정리가 돼가는 거 아닌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K방산이 제일 큰 경쟁 국가로 언급이 되고 있는 곳은 어딘지 궁금해요. 흔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이랑 비교가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신경을 들 써도 되고 문제는 전통적으로 우리 걸 그대로 털어간 TDK가 문제라고 봐요. 그게 시장에 등장하는 게 T-155 자주포, 그다음에 K2 전차를 그대로 기술 도입을 해서 만들어낸 알타이 전차. 그게 다니면서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죠. 근데 그들이 또 잘 아는 이제 UAV, 큰 무인기 시장에서 우리가 뭐 앞서는 게 없으니까 계속 그들이 잔잔하게 팔고 다닐 거예요. 여기저기 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여러 나라. 근데 전차 자주포는 이게 이제 미사일전이 지금 대세인데 한편은 또 여전히 전통적으로 필요한 나라에서는 계속 경쟁 구도가 생기니까. 그래서 TDK를 보고 있지 중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그리고 자기들이 해외 수출이라는 게 과거에 90년대, 2000년대처럼 옛날에 뭐 J7 전투기라든지 뭐 전차 이 팔 만큼 다 팔았고 그 후속 제품이 다 개발해서 자국 군대에 채워 넣기가 바빠요. 그럼 왜 그러냐? 왜 채워 넣어야 되냐? 전체에 있어서 아직도 그 50년대 말부터 양산한 59식 전차 같은 거 그거를 대체하려면은 현재 99식 전차에 뭐 1형, 2형들이 있는데 그걸 자기들 채워 넣기 바쁘고 그걸 해야만 일단은 인도 국경선이라든지 잠재적인 러시아 쪽이라든지 극동 방면 그 방벽을 세워야 되고 전통적인 전차 자주포로
그다음에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대만을 공격을 이제 언젠가 할 테니까. 그러려면 이제 스텔스 전투기를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언론에 먼저 띄운 천대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함정도 그렇고 중국판 이지스함이라는 055 시리즈들, 그다음에 원잠들 SSN. 그래서 그런 측면에 뭐 집중하다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탄도 뭐 이런 게 더 급하기 때문에 조달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투입되는 게 그쪽이고, 그래서 기존의 수출 상품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게 예전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선에서의 충돌로 인해서 태국군이 호기심으로 사간 VT-4라는 수출용 전차, 그게 이번에 망신을 당했죠. 내구성이 형편이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파키스탄의 수출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JF-17도 껍데기만 중국산이고 내부는 다 서유럽에서 살 수 있는 걸 다 갖다 만두피 채우듯이 채운 거라는 거. 제대로 성능 발휘가 테스트를 완벽하게 하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 수출 무기에 대한 문제가 드디어 등장하고, 지금 베네수엘라나 이제 현재 이란에 대한 레이더, 방공망 수출한 거, 그게 알고 보니까 아주 오리지널 자기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동일하게 준 게 아니라 다운그레이드를 준 거고, 그다음에 후속 군수 지원을 뭐 돈을 받아서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느슨하게 한 거. 그래서 그런 게 다 결합이 됐고,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도 없잖아 있죠. 다르게 잘렸다든지, 그리고 이란군도 정신 차려서 방공망 가동을 안 했다든지, 흩어져서 통합이 안 됐다든지, 그러니까 복합적인 건데, 단순하게 중국제 제품이 너무 형편없다, 방공무기가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나올 거고, 그래서 그거는 뉴스거리로 삼는 거고 더 모여야 되고, 수출 시장에서는 그 옛날 같지는 않아요. 이들이 이제 중국이 가장 왕성하게 또 팔았을 때 시작은 오히려 91년도 걸프전 때, 끝나고 나서 쿠웨이트가 이제 미국 중심으로 수복이 된 다음에 엉뚱하게도 거기에 도움을 준 나라가 아닌 중국제 자주포 샀어요.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때는 뭔가 여러 가지가 외교 관계가 미국이 중국을 준 동맹국으로 생각하던 시절이니까, 소련에서 러시아가 바뀌는 상태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버려둔 건데, 지금은 이제 수출 시장에서도 대체를 시키는 거죠, 미국이. 자기 것이 고성능 무기가 뭐 가격을 다 맞추고 뭐 FMS 판매를 하더라도 조달 시간이 안 맞고 수량도 뭐 제한되고 비싸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양적인 측면에서도 성능이 좋은 거를 뭐 소개를 하고 끌어들여야 되거든. 근데 냉전 시절 때는 서유럽 방산업체하고 이제 그게 서로 하이로 믹스 개념으로 잘 융합이 돼서 영국제, 뭐 프랑스제, 뭐 독일제 이렇게 잘 팔렸는데, 그게 이제 대테러 전쟁 2001년 9월 11일 이후에 20년 동안 거기에 맞는 무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서유럽의 방산이 변질됐어요. 근데 우리는 20년 사이에 재래식 전쟁 무기를 계속 생산을 잘 해왔고, 우리는 자주국방이라는 기차에 우리 국군의 무기를 웬만한 걸 국산한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틀리던 시기가 20년 동안 이제 흘러왔는데, 우리는 이제 이게 제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수출 시장에서 이제 폴란드 중심으로 시작이 됐고, K방산이. 그래서 그런 측면은 이제 미국이 뭐 대체 국가, 동맹국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동맹국의 물건을 이용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거를 이제 끌어들인 거고, 어느 날 갑자기 폴란드가 혼자 대한민국을 찾아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국가 간에 폴란드가 미국하고 이제, 미국제 M1 전차, 이거 언제까지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다 협의하다 보면은 수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창정비에서 조율되고, 자기들 재고를. 그러다 보니까 전차 얘기 나오고, 자주포 팔라디모 그 문제도 나오고, 처음에는 폴란드도 미국제 나토 중심으로 받으려고 했겠죠. 그럼 비공식적인 실무자들, 뭐 지금의 차관급 이하들을 이제 뭐 하다못해 과장급까지 들어간 그런 게 이제 접촉이 되면은, 이게 어떤 표준 규격이라는 게 뭐 포탄이라든지 뭐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이라든지, 이걸 이제 가만히 보니까 한미동맹에 의해서 우리가 또 혼자 자주국방 했던 거, 옛날부터 K방산. 그 물건이, 이게 있는데, 그러면 수량을 맞추려면은 이거하고 이걸 맞춰서 사가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다 비공식적인 거지, 그게 뭐 서류를 제가 어디서 입수해가지고 보여드려야 될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2022년 5월 달부터 얘기가 좀 있다가 7월 달에 어느 정도 표면에 드러나고 9월 달에 계약 단계로 들어간 거죠. 벌써 5년 전인데. 그래서 그게 이어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중동. 이렇게 패트리어트하고 뭐 이스라엘제 바락 시스템, 에로 시스템까지 다 개입이 됐잖아요. 그리고 청국투까지 개입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 서로 이제 물량 조절을 해야 돼요. 동맹국 관리를 미국이 별도로 이제 이런 군수무기 수출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우리 패트리어트는 언제까지 생산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쪽 지역의 국가,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는 난리가 나죠. 그러면 이스라엘제. 에로 시스템은 애시당초에 옛날에 20여 년 전에 미국이 보잉사 업체를 내세워서 미국이 돈을 줘서 개발을 같이 시킨 거예요. 합작품이에요. 반미국제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LSM이 기획이 되기 전에 에로를 살까 말까 고민하던 적이 2008년, 뭐 9년 이럴 때 시점이 있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완전 국산을 만들어냈고, 그 유사한 제품을. 그래서 에로도 미국이 또 개입해서 물량 조절을, 왜냐면 이스라엘 자신도 그걸 보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이게 시기가 다 맞잖아요. 미국 째나 이스라엘 째나 시간이 이게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럼 그 보충을 천공 시리즈로 해라. 그 물량을 할당을 해라.
서로 이제 협의 조정, 상당히 뭐 우호적인 관계로.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이 중동의 동맹을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사회적으로 선진국까지 이제 초입 부분이 됐기 때문에 나 혼자 뭐든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잘 협의도 돼야만 우리가 다 이런 걸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거고,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천궁의 어떤 물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서로 간에 이제 미국하고 너희는 언제 주냐, 우리는 언제 준다. 정보를 이제 이 자료를 입수해서 또 아랍에미리트한테 제시를 해야 돼. 아, 저긴 그래? 그럼 우리는 뭐 몇 달을 땡긴다든지. 서로 상관관계가 있죠. 뭐 이스라엘도한테 협의를 구해서, 왜냐면 이스라엘제 방산 제품 우리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사는 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체 IAI사 이스라엘 국영 방산 업체도 정보 제공을 또 요청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잘 되고 있다, 그런 쪽으로. 그래서 또 다른 이제 1.5라고 얘기하는데 한 단계 더 올라가, 이제 반 단계 올라가고 이제 KF10이 나와야만 이제 2단계, 3단계는 이제 또 2030년 되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도입한 중국 방공 미사일 레이더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정확히 어떤 제품이었고 뭐 선전 문구와 실전에서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던 점이 어떤 점인지도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제품은 다운그레이드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생산한 무기를 주는 거고, 중국은 그 잘못 배운 거죠. 미국이나 러시아의 그 다운그레이드 제품 수출하는 거를, 중국은 공산 체제니까 그 당 자체가 러시아 거는 이제 아주 습관적으로 배운 거죠. 다운그레이드 제대로 된 거 우리가 쓰고, 지금의 HQ 시리즈가, 미사일 시리즈가 이제 S300이나 S400을 흉내낸 거고, 그거를 뭐 일부 기술을 돈 주고 사온 것도 있을 거고, 러시아가 다 주는 건 아닐 거고, 자기들이 응용을 해서 생산 배치해서 자국의 방공망을 이제 미국 상대로 대응 현재 갖추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나 이란에 판매한 거는 판매했는데 작동은 그래도 일반 항공기 경우 뭐 격추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상식 밖에, 물론 이제 전자전이나 여러 가지 사이버전에서 그걸 못 시키게 한 거고, 이란은 그거를 미국이 사이버전이나 어떤 전자전을 100%한 거나 볼 수는 없고, 일부가 살아있는데 그 분산 배치를 했으니까 포대를, 후속 군수전 이 제대로 안 돼서 유지가 안 되니까, 고장이 나 있어. 일단 포대가, 특정 포대가 고장 나 있는데 전체 가동 시스템 연동하게 해서 언제 온다, 언제 보낼게, 출장을, 일반 방사업체처럼 제 시간에 바빠서 안 온다 미룬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포대는 죽어있는 포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뭐 제대로 쏘지도 못했다고 하는 게 근본적인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 가동이 고장나 있는 상태, 성능의 문제라기보다는 고장난 상태로 있지 않았나. 베네수엘라는 전자전이 다 먹힌 거고, 사이버전이나 다운된 거고, 쏴보지도 못했다는 게 공통점이 그런 게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고장난 게 많았지 않나. 애초에 그 물건이 그 운영 유지, 고장 간격이 심한 MTBF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전투기 중심으로 전차나 그 고장 간격이 심하니까, 애초에 이 중국은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자기들 사용하는 거는 아주 좋은 부품으로 하는 거고, 수출 품목은 껍데기만 똑같고 속에 운영 유지가 금방 고장날 수 있는, 오래가지 않는 거, 일반 제품처럼 그런 거는 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수시로 이제 애프터 서비스 비용을 받기 위해서 자주 고장나게 하면 가서 돈을 이제 받으니까, 똑같이 중국도 그런 수익성을 따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품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란에 보낸 게. 그러면 이 시장은 중국제 무기의 시장은 태국에서 VT4 전차가 포신이 뭐 이렇게 벌려지듯이 망가지듯이 포신이 하자가 있는 거고, JF-17이라는 전투기는 그 전에 제대로 공격 능력이 가동이 안 되고, 레이더가 뭐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수시로 고장 난다든지, 전차포는 가공하는 데 있어서 급하게 서둘러서 뭐 보낸다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중국 제품들이 나오는 게 저가이면서 길게 사용 못 하잖아요. 금방 고장 나잖아요. 그 생각을 적용하시면 돼요. 중국 제품이 근본적으로 걔들이 기술이 없다든지 성능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나가는 거는 소홀히 한다는 거. 우리가 어디 선물을 받으면 충전기도 그렇고 뭐 얼마 사용도 못 해요. 저가로 팔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자국이 사용하는 거는 이거를 보고, 이 현상을 보고서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우습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오히려 이번에 이란전을 보면서 상당히 걱정되는 게, 항상 말씀드리는 지구상에서 전쟁은 결국 언젠가는 와요. 동북아시아에서 대만 사태가 일어나면 그 다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중국제 무기, 온갖 종류의 대공미사일,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게 더 문제예요. 저걸 보면서 겁이 나는 게, 미국이 한 번에 다 제압을 못 하잖아요. 계속 걔들은 살아남아서 쏘고 있고, 물론 전통적인 공군력이나 해군 함정들은 옛날 방식대로 미국이 사전에 초토화는 시키는데, 원래 뭐 그게 썩은 무기들이에요. 특히 전투기, 이란의 전투기 다 썩은 전투기들이었고, 실제 능력들이 없는 거였고, 미국이 전통적인 하푼 공대함 미사일을 쏘거나 함대함 미사일 쏘면은 하푼이 뭐 비싸기도 하고 아주 뭐 크기도 크고, 근데 요만한 배들, 우리 참수리급보다 작은 것들 효과면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고성능 무기, 비싼 무기 쏘면서 때려잡고, 이게
저를 보면서 그게 그대로 북한 공군력과 현재로서는 뭐 최여로 함이라고 이제 막 등장시킨 별도고 나머지 규모를 찾아오고 있는 게 이란 공군이 북한 공군이고 해군이 북한 해군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그대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언젠가는 적용이 됐고 옆에 중국이 엄청난 미사일을 쏴서 주한미군 오산기지, 군산기지를 저렇게 다 뚫고 들어가고 할 텐데 이거 진짜 무섭네. 그동안에는 잠재적으로 저도 걱정만 했지 실제 저걸 보니까 중국, 북한의 그 위력이 옛날 방식대로 전차가 내려오고 이게 아니라 미사일전을 시작하니까 다른 기회에 뭐 요 며칠 사이 방송에서 천궁2를 뭐 3나 A7에 대해서 진짜 무지막지하게 우리가 수출도 좋지만은 보유를 해야 되겠다. 중국제 무기는 내수와 해외 제품은 엄격히 다르고 이름도 달리 한다는. 자기들이 뭐 중요한 전투기들, 뭐 특히 J-20 같은 거 절대 다운그레이드형도 뭐 없잖아요. F-35가 현재 다운그레이드형이 없듯이. 그래서 고성능 무기는 현재 나온 게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수출 시장에. 그리고 자기들이 그거 아니더라도 먹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어서 우리가 K방산에서 5대 먹거리로 등장시킨 것과 달리 중국은 현재로서는 신경 안 쓰고 대만 쳐들어가는 것만 연구하고 있다는 거. 온갖 제품을 수출보다는 내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내수용과 수출용 차이가 크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산 무기를 계속 수입을 하고 있는 방산업계의 큰 손들은 누구인가요? 파키스탄이 어디 수입할 데가 없어요. 미국도 이제 단절을 시켰던 게 한때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할 때 그쪽 지역에서 그렇게 무인기를 출동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미국이 군수 지원까지는 잘 해줬는데 그 군사 비용으로 자기도 옛날 미국제 무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하면서 파키스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도 동시에. 최근 현상이 아프가니스탄 애들이 옛날 미국이 놓고 한 저강도 무기들을 가지고 파키스탄을 자꾸 쳐들어오니까 공습전을 이제 시행을 했죠, 최근에. 또 미국의 트럼프가 야 잘하고 있어, 나 대신 서력을 하고 있어, 보복을 해주고 있어, 저 버리고 온 땅. 그럼에도 미국의 정책은 워낙 이 근본적으로 중국제 무기에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지금은 더 스텔스 전투기까지 바라볼 정도로. 파키스탄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한테 손을 벌릴 수는 있어도 자기들의 아프가니스탄을 대신 대리전을 또 하는 것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고성능 무기, 뭐 스텔스 전투기, 뭐 J-10CE 엑스포트 그 전투기는 계속 늘릴 거예요. 특화됐어요. 이 중국의 무기 수출은 집중하는 건 파키스탄이고 흘러나오는 얘기가 나이지리아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이지리아도 최근에 2, 3년 동안에 서방 측, 유럽이나 특히 미국하고는 거리를 멀리하는 자기들 마음대로 독재 정치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대테러전을 또 해야 되는 이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군이나 미국이 다 떠났어요. 3년 전에 다 철수했어요. 그 정치 체계가 개선이 안 되고 그러면서 대테러전을 한다니까. 결국 나이지리아도 석유가 나는 나라 입장에서 그 돈을 벌어서 무기를 사올 수 있는 걸 손쉽게 편하게 중국제 발주를 했는데 조달 시간이 너무 느린 거예요. 자기들 어떤 대테러전 소위 IS들의 반당들이 중동에서 또 퍼져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전투를 해서 중국제 뭐 JF-17이라든지 VT-4 전차 동일하게 제품이 똑같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걸 가져다가 소량을 아주 천천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쟁 수행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미국 의존하지 않고 프랑스에 의존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신무기라고 하는 중국제는 안 들어오고 전쟁은 이어지고 자기들이 익숙한 프랑스제 알파 제트 공격기를 프랑스에 손을 벌려서 중고 제품을 들어옵니다. 당장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정도예요.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무기 수출에 있어서는 그런 전차 전투기에 있어서는 파키스탄을 우선시해서 인도를 이제 실제 전쟁에서 사용도 했었고 저번에 J-10CE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직간접적인 어떤 자재 같은 무기들, 그 로켓 엔진, 뭐 연료 같은 걸 해줬고 그러니까 저 멀리 아프리카는 그냥 옛날에나 신경 썼지 그 뭐 잠비아라든지 뭐 J7 전투기를 주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시들어졌고 이해관계가 뭐 케냐를 거쳐서 밑에까지 뭐 쭉 뭐 이어지는 그 벨트를 만든다고 했는데 미국이 또 견제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무기 수출에 같이 붙여서 안 가고 멈춰 있고 기껏해야 JL-8이라는 소위 그 러시아제 야크 130을 흉내낸 게 JL-8이라는 훈련기인데 서방 측에서는 저기죠 지금의 M346 이태리에서 만드는 그게 또 서로 이제 모방을 어떤 기술 제휴도 하고 모방도 한 거고 중국은 모방한 거고 이태리는 기술 제휴를 해서 독자적으로 이제 석과시킨 거고 서방 측 표준 기준으로 그것만 아랍에미리트에 들어가고 있는 정도. 근데 그거는 본격적인 전투기라고 할 수 없고 훈련기 아니면 이제 경공격기 그게 돋보이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상 없어요. 대신 페루 같은 데를 우리가 먹고 들어갔고 그러니까 남미 시장에 우리가 또 진출하고 있고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쳤기 때문에 중국의 입김이 앞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그걸 대신 나머지 옆에 콜롬비아라든지 뭐 칠레까지 포함해서 이런 주변국 물론 이제 유럽제 무기를 많이 사는 나라가 칠레지만은 아르헨티나 전부 다 이제 관리를 점차 시간이 지나면 우리한테 맡길 수 있죠. 무기 조달 시간 문제 때문에 가성비 문제 따지면 K방산이 페루를 거점으로 해서 확산이 될 수 있고 중국의 물을 빼기 위해서 한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트럼프 높으신 분이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그 기조가 나오면은 그 밑에 무기 관리하는 실무자들, 수출과 수입, 뭐 전 세계 무기 수출 동향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직접 나서서 출장 다니면서 하는 거죠. 그게 기조가 트럼프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당장은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에는 뭐 벌써 1년이 지났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우리한테 유리한 측면이 이제 조성되기 때문에 이게 미국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게 다행히도 새로운 정부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 중국 무기가 뭐 아주 우리가 흔하게 뭐 블로거나 이런 인터넷상에서 얘기하는 건 다 옛날 얘기다. 득세하던 거는 미국의 정권을 보면은 바이든 이전, 그러니까 트럼프 1기 있고 바이든 다음에 트럼프 2기인데 오바마 정권 때 얘기해요. 자기들이 잘난 척하고 다니던 시기는 오바마라는 인물이 사실 미국 민주당인데 좀 상징성이 있어요. 그런 게 중동 문제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상대로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전반적으로 베네수엘라 관리도 못했고 오바마 2번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원칙론만 얘기했지 세계 국제 정세를 지금의 트럼프와 정반대로.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던 트럼프가 들어서자마자 닥치는 대로 얘기를 했었죠. 경험이 없으니까 1기 때. 그래서 우리도 좀 피해를 본 것도 있었지만 근데 또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바이든 다음에 자기가 재선돼서 경험을 활용해서 하는 것 같으면서도 주워 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동맹을 하려면 서로 주고받는 것도 거래도 해야 되고 뭐 오는 게 있으면 또 나도 해준다. 거기에 이제 포함된 게 K방산이 이제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천궁2가 뭐 미국하고 상관없이 개발은 됐는데 또 미국이 이 중고도 M3에 대해서는 과거에 호크 미사일 50년대부터 보급 배치했던 거에 대체 품목에서 개발을 뭐 동료를 한 게 있죠. 그게 대한민국, 대만, 일본이에요. 중고도 쌤이 아주 특별히 만든 나라, 독자적으로 만들어봐. 그래서 그 시장은 간섭을 안 할게. 팔아봐. 나는 패트리어트 시리즈에만 신경 쓸게 하는 게 그렇게 서로 시장이 자연스럽게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시기가 2000년대 초반, 중반에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천궁2 시장에 대해서는 자기들 문제 없다. 팔아. 대신 팔아줘. 오히려 그런 동료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만든 무기 그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잘 맞춰가면은 F-50도 그런 경우고 미국이 없는 무기, 만들어낼 수 없는 거. 그걸 잘 우리가 판단하면서 맞춰가면은 K방산이 앞으로 미래가 있는데 과연 이거를 우리 방사청에 해당되는 부서들이 막 생기고 있는데 관리를 어느 정도 잘 해줄 수 있을지 걱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엔 자주포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천궁2가 유행거리로서 계속 가면 재미없고 KF-10으로 넘어가는 게 3월 말 특히 이제 행사를 한 다음에 바로 한 일주일 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와서 계약했습니다 하면은 4월 달에 이슈는 인도네시아가 저렇게 속을 새겼는데 일단 1차 계약을 했구나. 다음 계약은 언제 할 것인가 이슈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